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내신 등급은 낮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사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어 계열에서 좀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좀 도전해보면 도움이 되나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연세대 내신 등급 몇 등급이어야 되나요? 반영 안 합니다. 반영 안 합니까? 예. 9등급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정식 파이터라 할지라도 6개의 수식 카드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6개 카드의 논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그 어마무시한 논술의 경쟁률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논술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선생님 저랑 한 몇 년 정도 일했죠?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경민쌤하고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같이 얼굴을 내놓고 찍는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저는 검증된 사람하고만 영상을 같이 찍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인문논술에서 출제되는 논점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문 논술에서 출제되는 논점이요? 네네. 근데 대학들이 너무 다양한데 뭐 어떤 대학들을 지금 담은 거 한 두세 개 담고 뭐 자료 뿌린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몇 개 정도죠? 예, 인문논술 전체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30여 개에 있는 인문 논술 자료집을 무한 살포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자료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인문논술은 보통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이라고 했을 때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30여 개 대학교에서 매년마다 인문논술이 출제가 되는데 네. 사회탐구 교과서, 그러니까 한정된 사회탐구 교과서 내에서 여러 논점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겹치는 내용까지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무료 배포인가요? 당연히 무료 배표죠. 네, 돈 받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T 자료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IDA 입시연구소에 경민쌤께서 무료 살포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대학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진행자로서 학부모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선생님, 인문논술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준비한 애들이 좀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과 전형 있고 그다음 학종 있고 정시 있는데 인문논술로 가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뭐 정시 이런 걸로 가기가 쉬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종합으로 그 대학을 진학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논술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과 종합 정시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인문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내신 등급이 높다면 교과 학종을 좀 지원을 많이 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학생들이 높은 대학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일단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에 입시연구소에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선생님, 이 자료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 중앙대 경영경제 계열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문항 1, 문항 2, 문항 3.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시면요. 삶의 난관과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 중앙대에서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김혜란의 도도한 생활, 현진건의 고향,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 줘를 독해해서 쓰라,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들은 요 자료를 통해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문항 1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김혜란의 도도한 생활이라든가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줘, 현진건의 고향, 이러한 내용들은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2023학년도 경희대 인문체육계열 수시, 2022학년도 경기대 수시 B, 2022학년도 아주대 수시에서 김혜란의 뭐 도도한 생활이라든가 은희경의 소녀를 위로해줘, 이러한 제시문들이 출제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 경영경제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과 다르게 문항 3번 보십시오. 이항분포, 뭐 정규분포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경영경제 계열은
문항 3번이 수학 문제예요. 수학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인문수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문수리 문제들도 이항분포, 뭐 정규분포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데 2022학년도 한양대 상경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요 내용들을 봐서 1번, 2번, 3번 문항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어떠한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과도 이런 식으로 겹치는구나. 연결해서? 그래서 연결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영경제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2023학년도 보시면 다시 또 뭐 호칭의 이유와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게끔 한 거죠. 물론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지금 나눠주시는 이 자료로 애들 좀 독학해서 자 그러면 독학을 한다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요즘 대학교들에서 네. 논술 관련해서 논술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요.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 그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기출 문제 그리고 친절하게 출제 의도라든가 예시 답안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술 가이드북 그 자료를 100%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나오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다른 대학과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배포하는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대학하고의 연계성. 예. 방금 들으셨죠? 그냥 무작정 학원에 달려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력을 어느 정도 기본을 다지고 어느 정도 심화 문제에서 좀 힘들 때 찾아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인문 논술은 네. 글을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 유도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네, 저희 무료로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무료로 공부를 하든 독학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글을 써야 되나요? 예,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 1학년 성적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신이 이제 박살이 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급한 마음에 1학년 때 내신이 박살났고 인문논술 미리 좀 수업을 들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얘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안 듣는 것보다 도움이 되긴 하죠. 1, 2학년 때 논술 공부하는 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논술에서는 수능 체제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논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사탐 내용, 수능 국어 내용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는 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내신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본적으로 고3 때 돼서 논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는 제시문의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좀 쉬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논술은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고1, 2에서 내신이 무너지고 내신이 무너졌다는 건 정시로 바로 틀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재수를 하든지 뭐 삼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무한정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정시와 수시, 뭐 논술도 수시긴 한데 그 중간선상에 있는 게 논술이 아닌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솔직히 말해서 4, 5등급이 교과전형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정량적으로 끊어버리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들이 희망회로를 돌린단 말이에요. 학종으로 서류를 해서 어디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학종도 수치에서 밀리면 뭐 중대 이런 거 뭐 쓰지도 못하겠죠. 이제는 뭐 입결이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자 정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인문 논술 내신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애들이 하나하나씩 좀 쌓아가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는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만담을 하고 있는데 자 외대 내신 등급 어떻게 되나요? 외대도 내신 등급이 반영 안 합니다. 0%입니다. 그냥 외대도 똑같네요. 최저 등급 맞추고 예.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나눠주시는 이 자료에서 외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 그다음에 외대를 공부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대학들 저는 선생님께 나눠주는 이 자료를 공부를 하다가 문항들이 맞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문항은 내 문항인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앙대 1번 문항하고 뭐 삶의 난관과 뭐 음악의 역할을 좀 풀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바로 경희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옆에 있는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연세대학교 몇 명 합격했죠 오늘? 예, 작년에 2명 합격했습니다. 네, 하도 자랑을 안 하셔서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5년 기준으로 논술학원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네, 한 1071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경력이 많으시니까 연세대 합격 인문 논술로 2명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작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기준으로 그래도 많은 동료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한 각 학원에서 한 몇 명 정도씩 합격을 하죠? 연세대학교가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 반영률도 이제 0%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어렵고요. 네. 연세대 합격생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 예전만큼 많이 뽑지도 않고요. 그래서 연세대 합격생 1명 나왔다 자랑거리입니다. 일단 연세대 2명 합격 정도면 실력 검증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이 꼼수일까요? 아니면 진짜 노력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실까요? 노력이 전제된 다음에 이제 꼼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논술을 저도 과거를 좀 이야기해 보면은 네. 솔직히 경민 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문 논술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예전에가 더 많이 뽑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논술이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대중화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때도 논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애들만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별한 전형이라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수능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탐이라든지 좀 국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저는 논술이 또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면은 교과나 학종에서 요즘에 수치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얘들이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포기를 하게 되고 정시 전형으로 많이 턴을 해버리는데 근데 정시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3, 40명 상대로 인해 가지고 주요 15개 대학 가려면 거의 10% 이내까지 막 좀 들어와야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네.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저선만 좀 잘 맞추고 네.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논술 실력을 좀 꾸준하게 쌓아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시보다도 좀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수능 공부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능 공부하다 보면은 수능 최저를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논술에 있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가겠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어차피 정시 공부를 하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정시 파이터라 할지라도 6개의 수시 카드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 6개 카드의 논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어마무시한 논술의 경쟁률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논술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좀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 내신 등급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네. 물론 현역생 친구들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최저 등급에 좀 버거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재수생 뭐 반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뭐 완전 그 수능에 올인해서 6장의 그 확률을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기회는 최대한 살려서 확률을 좀 높여서 대학 합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경민쌤 모시고 논술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제가 뭐 캠으로 봤는데 선생님 또 다음 자료집은 좀 언제 좀 발송이 되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각 주제별로 출제된 학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출제되는 학교들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이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제시문이라든가 비슷한 논점들이 어느 대학교, 다른 대학교에서 나왔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네네. 사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공통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컨대 뭐 공리주의라든가 네. 뭐 의무론이라 칸트의 의무론. 그러면은 이러한 주제들이 출제된 대학교들이 어느 대학교냐 그걸 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요. 효율적으로 논술학습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경민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